지금까지 지금 삼각함수 파트를 배우고 있는 거죠. 지금 삼각함수 파트 좀 정리할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를 알기 위해서 세 가지를 배웠죠. 세 가지 뭐 배웠니? 일반각이랑 그리고 호도법이랑 삼각비를 배운 거죠. 일반각에서 배운 건 뭐였죠? 그러니까 모든 각은 눈에 보이는 각도랑 회전한 양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호도법에서는 파이는 뭐랑 똑같다고? 180도랑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호의 길이는 뭐라고 정의했나요? 모든 거 호도법으로 다 고쳐보면 L은 R 세타 그리고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2분의 1 R L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삼각비를 좌표평면에 올려가지고 삼각함수를 정의한 거죠. 삼각함수 정의한 거. 반지름이 R짜리는 원에서 사인 함수를 뭐라고 정의했나요?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라고 정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정의가 뭐예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공식을 조금 유도해 볼 건데 공식들을 좀 유도해 볼 거예요. 일단은 얘가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0,0인 원의 방정식 자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잡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지금 동경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좌표를 이제 X, Y라고 쓰지 않고 여기를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나요? X는 동경의 길이가 지금 R이죠. 여기 동경의 길이가 R인 거니까 지금 X좌표라는 거는 R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원에 있는 좌표를 X, Y라고 쓰지 않고 나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을 내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써도 되나요? 안 되나요? 상관없죠. 그리고 이 점은 이 원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지금 여기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R 코사인 세타의 제곱 중괄호 할까? 이거의 제곱 플러스 R 사인 세타 제곱은 R의 제곱이 될 테고요. 그럼 얘는 지금 R제곱의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R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 얘는 R제곱이 될 테고 우리가 R을 다 약분시킬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공식 하나가 나오네요. 첫 번째. 지금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라는 공식이 하나 나오죠. 항상 1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곱을 쓸 때 얘를 제곱하는 거를 이렇게 쓰지 않아요. 제곱을 가운데다가 써줘야 돼요. 여기다 쓰면 각을 제곱했다는 의미거든. 사인 제곱할 때는 이 가운데다가 제곱을 써주는 거예요. 가운데다 써주는 게 제곱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코사인분의 사인하면 이거 동경의 길이 지워지면서 X좌표분의 Y좌표가 나오죠. 근데 X좌표분의 Y좌표라는 건 뭐예요? 탄젠트 세타죠. 지금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코분의 싸네요. 코분의 싸.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탄젠트라는 거는 코분의 싸로 고칠 수 있는데 탄젠트는 코분의 싸. 한글로 해요. 탄젠트는 코분의 싸.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 그다음 탄젠트는 코분의 싸라는 두 개 공식.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될 거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합 있잖아요. 합. 얘를 제곱해 볼 거예요. 제곱. 그럼 얘를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플러스 2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첫 번째에서 우리가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뭐라고 정했나요? 1이라고 정했네요. 그러면 지금 사인과 코사인 더한 거의 제곱은 1 플러스 2 사이 코 이렇게 나오죠. 지금 합을 제곱했더니만 곱이 나오네요. 곱. 합을 제곱하면 1 플러스 2 사이 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차를 제곱하면 뭐가 나오겠니 그러면? 1 마이너스 2 사이 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합을 주면 무조건 제곱을 해요. 문제에서 합을 주면 제곱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두 개의 곱이 튀어나와요. 특이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구조상. 합을 제곱했더니 막 곱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차를 제곱해도 곱이 튀어나오는 거죠. 곱이. 상함수 문제 풀 때 합이 보이면 무조건 제곱해서 곱을 끄집어내고요. 차를 주면 제곱해서 곱을 끄집어낼 거예요. 곱을. 우리가 리딩하는 거 있었죠. 리딩하는 거. 얘 리딩 어떻게 한다라고 했지? 리딩하는 거 알려줬죠. 저번 시간에. 동경의 길이가 몇 R이고 동경의 크기가 몇인 세타인 무슨 좌표? Y 좌표 이렇게 리딩을 한다 라는 거. 이 5가지는 암기상. 얘를 따로 필기할 거예요. 얘는. 필기. 그럼 여기서 얘 보면 지금 사인을 알면 코사인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얘를 따로 이렇게도 외워두는 게 좋아요. 내가 사인이란 건가 코사인은 함수거든 결국은. 하나의 함수예요. 나중에 이제는 그래프도 그려볼 건데 y는 이제 사인 함수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거거든. 그럼 각이 정해지면 그때에 관한 함수값도 정해지겠죠. 지금 봐봐요. 각이 정해지면 그때에 대한 y좌표도 정해지기 때문에 세타 하나당 값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거든. 그건 다음 시간에 그려볼 거고요. 그러면 지금 얘랑 함수 자체가 다른 거죠. 함수 자체가. 그래서 문제에서 내가 지금 사인으로 코사인으로 다 바꾸고 싶어요. 그럼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해가지고 대입해 주면 되겠죠. 만약에 지금 다 모든 문제에 있는 거를 사인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대입해가지고 함수를 통일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함수가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랑 같이 있으면 문제를 못 풀죠. 지수 함수만 있을 때 우리가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고 지수랑 로그 함수 같이 있으면 그래프로밖에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사인과 코사인 섞여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함수를 하나로 통일할 거예요. 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럼 문제를 좀 풀어보면 내용을 가지고 총 5가지 있죠? 5가지 공식. 그러면 지금 여기서 등식을 증명해 보시오라고 했죠. 등식을. 그리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제는 약자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 그냥 코사인 제곱 세타를 이제는 그냥 코라고 많이 쓰고요. 이거 다 플레임 다 쓰는 게 귀찮으니까 사인 제곱 세타는 이제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탄젠트 제곱 세타는 키라고 이런 식으로 약자로 쓸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 그럼 얘는 코제곱 플러스 사제곱, 코제곱 마이너스 사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아까 첫 번째 공식 얘가 몇이라고 했죠? 1이기 때문에 증명이 하나 됐네요. 그 다음에 얘가 되면 증명하래요. 그럼 얘는 지금 코제곱 마이너스 사제곱인데 지금 함수를 하나로 통일하라는 거죠. 사인으로. 하나로. 그럼 나는 여기 코제곱 대신에 뭐라고 넣을 수 있는 건가요? 1 마이너스 사제곱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사제곱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탄젠트가 보이고 사인과 이렇게 보이는데 탄젠트는 우리 뭐라고 배웠지 앞에서? 코브네사. 탄젠트는 코브네사. 좌변이 우변의 됨을 증명해 보시오라고 한 거죠. 좌변이 우변의 됨을. 그러면 지금 탄젠트 제곱이라는 거는 이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인 거고, 전체 제곱은 여기 제곱 이렇게 붙겠죠. 빼기 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통분해야겠네요. 통분. 코사인 제곱 세타로. 그럼 여기는 이제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니?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분자를 사인 제곱 세타로 묶을 수 있나요?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에 사인 제곱 세타 묶으면 여기는 지금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근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랑 똑같니? 1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이랑 코제곱 더하면 1인 거니까. 그럼 내가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에 얘는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얘가 코분의 사인 제곱이잖아. 그럼 탄젠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고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되면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저 5가지 공식을 좀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보고 있는 거고요. 다시 얘가 되면 증명해 보래요. 나는 얘가 좀 복잡하니까 얘가 되면 증명할게요. 얘가 되면. 그럼 우리 탄젠트라는 거는 뭐라고 바꿀 수 있는 거지? 코분의 사로 바꿀 수 있고요. 1이 먼저죠. 1 마이너스 코분의 사. 1 플러스 코분의 사. 그럼 아래 위에다 뭐 곱해주고 싶니? 얘를 만들기 위해서 아래 위에다가 코를 곱할 거예요. 코사인 세타를. 아래에다가 코사인을 곱한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코사인 플러스 사인.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그런 다음에 지금 얘 분모를 만들기 위해서 아래 위에다 뭐 곱해주면 되니? 코사인 플러스 사인을 곱해주면 되겠죠. 아래 위에다가. 그럼 얘가 합차해가지고 이제 분모가 나올 테니까. 그럼 얘네들이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고, 얘는 지금 합의 제곱은 뭐라고 했죠? 1 플러스 2 사이코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가지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 탄젠트는 코분의 사,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은 1 플러스 2 사 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2 사 코. 이 4가지를 이용해서 저걸 푼 거예요. 그래서 얘 4가지는 필수 암기. 다음 세타가 예각이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일 때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얘가 각이 예각이라고 했고, 우리 코사인 세타의 의미 자체가 뭐였지? 동경인 길이분의 x좌표가 정의죠. 코사인 세타의 정의. 그러면 지금 얘가 예각이 세타라는 거는 몇 사분면 있다는 거니? 예각이라는 건 0도부터 90도 사이죠. 그럼 세타가 1사분면 있다는 거죠. 동경 자체가. 동경이 여기에 있고, 그럼 동경의 길이가 몇이라는 거예요? 5이고 그때 x좌표는 4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얘는 몇이에요? 3. 그럼 사인 세타의 정의는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탄젠트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다시 세타가 4사분면 이외의 점이래요. 4사분면. 4사분면에 있다라는 거는 지금 3사분면에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동경 자체가. 그리고 지금 탄젠트 세타를 알려줬네요. 그리고 나머지 삼각비를 구해보래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를 알려주면 나머지 삼각비를 다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얘는 두 길이비를 알려준 거기 때문에 나머지 길이비가 나오겠죠. 지금 얘가 알려준 거는 5대 4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한 변의 길이비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얘도 하나 알려주면 나머지 두 개 자동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 정의가 뭐였지? 탄젠트 정의. x좌표분의 y좌표. 그럼 동경 여기 있고 여기에다 이제 수열바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에 x좌표가 지금 12, b 자체를 12대 5라는 거죠. 그러면 5대 12대 13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라는 거죠. 그럼 사인 세타의 정의는 동경의 길이분의 무슨 좌표? y좌표. 코사인 세타는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맨날 그리기 귀찮잖아요. 그리기 귀찮은 거니까 어차피 이거는 길이 b, 절대값 b를 알려준 거죠. 이제 부호는 모르는 거고. 그럼 이거를 정의가 원래는 제일 중요한 거고, 저거를 이제 하게 되면 나중에는 맨날 그리기 귀찮은 거니까 그냥 직각삼각형을 그려요. 그냥. 그런 다음 길이 b 자체가 12대 5니까 12대 5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1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3, 4분면이면 뭐만 플러스예요? 3, 4분면은. 우리가 4분면의 부호라고 해서 얼사탕코 이렇게 외웠죠. 그러면 여기 3, 4분면이면 여기라는 거니까 뭐만 플러스라는 거니? 탄젠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음수라는 거예요. 그럼 사인이라는 거는 빗변분의 높이인데 얘가 13분의 5인데 부호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10인데 부호는 마이너스. 3, 4분면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b를 알려준 다음에 그 부호를 판정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좀 더 빠른 거니까. 다음은 증명하시오.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합을 준 다음에 곱을 구하라고 했네요. 문제에서 합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니? 제곱하라고 했지. 양변 제곱. 지금 문제에서 합을 줬어요. 합을. 그럼 양변 제곱을 하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4분의 1이 될 테고요. 얘는 1 플러스 2, 4, 코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4분의 1. 그럼 곱이 나오네요. 곱. 사코는 지금 1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2를 나눠주면 8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 인수분해할 수 있나요?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사코 플러스 코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지금 얘 둘이 더하면 몇이지? 1이 되는 거네요. 그럼 합의 1 마이너스 곱. 그럼 우리 합 알죠? 2분의 1. 곱도 알죠? 여기.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다시 3번. 3번은 얘 식변형 할 수 있네요. 식변형. 얘는 제곱 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 얘가 지금 사인 제곱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제곱인 거니까 얘를 이렇게 식변형할 수 있겠죠. 제 자체를. 그럼 우리가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 몇이야? 1. 얘는 곱의 전체 제곱인 거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 그 다음 탄젠트라는 거는 코분의 싸. 얘 역수죠. 그럼 얘는 싸분의 코. 그럼 얘 통분해주면 사인분의 코사인 싸코분의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 그래서 곱은 구해놨으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해주면 문제는 그 공식 외워서 계속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근이 사인과 코사인일 때 다음 상수 p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럼 두근이 나오면 뭐 써야 돼요? 2차 방정식과 두근 나오면 근각계성하게 쓰겠죠. 두근의 합은 뭐랑 똑같니? 마이너스 2분의 p와 똑같고요. 두근의 곱은 2분의 1과 똑같고요. 합과 곱을 연결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양변 뭐 해주면 되겠어요? 제곱. 합을 제곱하면 곱이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합의 제곱은 1 플러스 2 사코가 되고요. 얘가 4분의 p 제곱이 되는 거고. 사코는 지금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1 더하기 1에서 2. 얘가 4p 제곱. 그럼 p 제곱은 8인 거니까 p는 뭐가 나오나요?
뿔마 2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뿔마 2루트 2. 사코 뭐라고?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그럼 대입하면 0이죠. 0. 0이네요. 나 왜 이렇게 덥지? 나 혼자 덥니 지금? 덥죠? 더워. 에어컨.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네 가지 공식 계속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이용해가지고. 그럼 얘는 뭐라고 바꾸면 되겠네요? 두근으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식을 구하래요. 탄젠트와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합과 곱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의 합. 그럼 얘네들이 합한다는 거는 지금 탄젠트는 코분의 싸 더하기 역수 싸분의 코 얘를 더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싸코분의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 얘는 싸코분의 1이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을 알죠? 역수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두근의 곱. 얘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아는 거니까 우리 2차 방식 작성할 수 있겠죠. x제곱 합 x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조금 또 이제는 정리할 게 있어요. 정리할 거. 각변환 공식인데 얘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숙달해야 될 내용인데 각을 마음대로 변환하기 위해서 총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주기 공식. 그 다음에 음각 공식. 그리고 90도 공식. 180도 공식. 그 다음에 우리 통합 공식. 마지막에 이제 특수가격장. 특수각을 이제 확장해가지고 좀 빠르게 구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주기 공식 관련돼 가지고 주기 공식. 우리가 모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 다 원에서 증명을 했고요. 원에서. 만약에 이제는 반지름 일자리인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점을 내가 x, y라고 쓰지 않고 동경의 길이가 1인 거니까 지금 반지름 길이가 1이죠. 그럼 내가 여기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얘가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여기서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세타화도 되는 거죠. 지금 얘 값은 이제 코사인 세타 플러스 2파이랑도 똑같은 거죠. 얘가 지금 원인 거니까 세타 오는 거나 한 바퀴 돈 다음에 세타 오는 거랑 두 바퀴 돈 다음에 세타 오는 거랑 반대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돈 다음에 세타 오는 거랑 다 똑같죠. 주기라는 거는 반복되는 거잖아요. 주기가 2라는 거는 2일 때마다 이렇게 계속 값이 반복된다는 거. 그럼 코사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기가 몇이라는 거예요? 주기가 몇이야? 2파이죠. 2파이. 사인 세타는 주기가 몇이겠니? 2파이겠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마다 지금 2파이씩 갈 때마다 다시 똑같은 값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얘도 주기가 2파이네요. 탄젠트 세타는 주기가 몇일까요?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지. 기울기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오면 다시 기울기가 똑같은 거죠. 파이 갈 때마다 기울기가 똑같네요. 파이 갈 때마다. 그럼 탄젠트 세타는 주기가 파이네요. 파이. 우리가 이제 주기라는 거는 만약 주기가 p예요. 그러면 어떤 함수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에다가 주기만큼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 정수 배만큼. 주기라는 거는.
내가 여기다가 얘 값을 구하나 여기다 2파이 빼서 얘를 구하나 값이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기가 3이래요. 그래서 F11을 구하래요. 그럼 내가 주기만큼 계속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3을 몇 번 빼면 되겠니? 3번 빼면 되겠죠. 얘는 얘랑 똑같다. 그러니까 주기만큼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인 함수는 사인은 주기가 2파이, 코사인 주기 2파이, 코사인 사인은 주기가 2파이고요.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 그러니까 파이만큼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인 750도의 값을 구하래요. 사인 750도. 그럼 얘가 주기가 2파이라는 거는 360도가 주기라는 거죠. 그럼 360도를 몇 번 빼면 되겠니? 2번 빼면 되겠죠. 그럼 사인 몇 도랑 똑같은 거예요? 30도. 사인 30도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주기만큼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다. 첫 번째는 주기 공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각 공식. 만약에 이렇게 음각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거예요. 음수각이 들어가 있을 때. 음수각이 들어가 있을 때. 지금 여기가 이제는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좌표 자체를 사인 세타, x좌표니까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 점을 x축 대칭할 거예요. x축 대칭. x축 대칭하면 지금 이쪽에 찍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x축 대칭한 거니까. 그럼 여기의 좌표 자체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동경 길이가 1이고 각도가 마이너스 세타인 그때 x좌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는 얘랑 지금 x좌표가 똑같은 거죠. 그냥 코사인 세타와 똑같네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는 지금 얘랑 부호가 어떤 거예요? 반대죠. 이거에다 마이너스 붙인 게 얘죠.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똑같네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은 얘분의 얘죠. 코브네사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니까.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분의 사인 마이너스 세타인데 걔는 얘분의 얘죠. 얘분의 얘라는 거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겠네요. 지금 여기에다가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요? 먹죠. 이미지화하면. 지금 얘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그럼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뱉는 거죠. 마이너스를 뱉어요. 사인 세타는. 탄젠트도 마이너스를 뱉네요. 우리가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을 텐데 어떤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세타 넣었더니만 f 세타가 됐대요. 그럼 이거를 무슨 축 대칭 함수라고 하나요? 우함수 들어봤어요? 우함수, 기함수. 들어본 적 있니? y축 대칭 함수, 우함수. 마이너스 세타 넣었더니만 얘가 마이너스를 뱉었어요. 원점 대칭 함수, 기함수. 이것도 좀 이따 다시 정리할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얘 그래프 그려보면 얘가 우함수 그래프가 되고요. y축 대칭 함수 그래프가 되고요. 얘는 원점 대칭 함수 그래프가 되고요. 얘도 원점 함수 그래프가 돼요.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러니까 음각 공식은 만약 코사인은 마이너스 먹고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뱉어요. 그 이유는 x축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x축 대칭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각 공식은 x축 대칭. 주기함수는 사인은 주기가 몇이라고? 2파이. 코사인은 2파이. 탄젠트는 파이.
이번에는 90도 공식 얘가 이제 시험에 자주 활용이 되는 공식인데 90도 공식이 이번에 원에서 동경을 y는 x에 대칭시켜 볼 거예요. y는 x에 대칭. 하나의 동경이 여기 있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이제 베타. 라고 했을 때 여기의 좌표를 내가 동경 길이가 만약 1이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의 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코사인 베타 콤마 코사인 사인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y는 x의 대칭이면 이 점을 y는 x에 대칭하면 여기 좌표가 어떻게 돼요? 둘이 순서가 바뀌죠. 얘가 사인 알파, 얘가 코사인 알파가 되네요. 90도 공식이라는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합이 90도라고 하면 합이 두 개 더하면 몇 도예요? 90도죠.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일 테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일 때 합만 90도 관계가 되면 함수를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사인 20도에다 몇 더하면 90도니? 70도 더하면 90도죠. 합이 90도 관계가 되면 내가 함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다 몇 더하면 90도예요? 합이 90도가 되면 함수를 바꿀 수 있어요. 몇 도 더하면 90도예요?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120도. 합만 90도가 되면 내가 함수를 바꿀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게 사인 알파에다 몇 더하면 90도예요? 베타 더하면 90도죠. 그러면 합이 90도 관계가 되면 내가 함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를 내가 합이 90도 관계가 되면 합이 90도 관계되면 함수가 바뀐다는 거예요. 탄젠트 알파라는 거는 예분의 예죠. 예분의 예라는 거는 예분의 예죠. 사인분의 코사인이라는 거는 탄젠트 역수죠. 탄젠트 역수. 코분의 사가 탄젠트인 거니까. 사분의 코는 탄젠트 역수. 합이 90도가 관계되면 탄젠트는 역수로 바뀌어요. 역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푸냐면 제곱의 합 관련돼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요. 제곱 2도 점점점 사인 제곱 89도 이런 문제를 풀어보래요. 그러면 얘네 둘이 몇 도예요? 90도죠. 90도. 그럼 내가 이 사인 89도를 몇 도 더하면 1이죠? 몇 도 더하면 90도지? 그럼 내가 사인 89도를 코사인 1도로 바꿔도 되나요? 근데 얘가 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코사인 1도의 제곱과 똑같은 거네. 그럼 사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도, 코사인 제곱 1도 합은 1. 앞에 또 여기 그럼 얘랑 이렇게 합이 90도면 항상 1이죠. 합이 1. 그럼 이렇게 하면 짝이 몇 개씩 지어져요? 합이 90도 되는 게. 총 항이 일단 몇 개 있는 거니? 89개 있는 건데. 가운데 45도가 있겠죠. 45도는 짝꿍이 없죠. 45도 말고는 다 짝꿍이 돼가지고 다 1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1이 몇 개 있을까요?
89에서 하나 빼면 88개 있는 거고 2로 나누면 44개가 있는 거예요. 44쌍이 있는 거고 사인 45도는 몇이에요? 루트 2분의 1이죠. 그걸 제곱하면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사인 제곱 알파랑 사인 제곱 베타랑 더하면 만약에 합이 90도면 얘의 답은 몇이라고? 1. 왜 그러냐면 얘는 뭐랑 똑같아요? 코사인 제곱 알파랑 똑같은 거니까.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는 몇이에요? 1. 합이 90도면. 얘는 뭐와 똑같으니까? 사인 제곱 알파랑 똑같은 거니까. 탄젠트 알파랑 곱하기 탄젠트 베타는 몇일까요? 1. 얘는 뭐와 똑같으니까? 탄젠트 알파분의 1과 똑같으니까. 합의 90도가 되면 함수가 바뀌어요. 부호는 그대로고. 합이 90도면 함수가 바뀐다. 함수를 바꿀 수 있다. 탄젠트는 역수로 바뀐다. 이 내용을 적어놔요. 얘는. 합의 90도 공식. (90도) 공식은 yx 대칭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고요. yx. 한 번쯤은 내가 유도해보면 절대 안 까먹거든. 이거를 그냥 달달이 외우죠? 그러면 100% 까먹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서 숙달을 시키던가 아니면 내가 한번 유도해보던가 그 이유를. 180도 공식이에요. 180도 공식. 이번에는 얘를 y축 대칭해 볼까요? y축 대칭. 얘가 반지름 일자리는 원이고요. 다 단위 원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알파라고 했을 때 지금 얘를 y축 대칭하면 여기에 이렇게 찍히겠죠. 여기를 이제 베타라고 하면 여기의 좌표 자체가 이제는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의 좌표는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가 되겠죠. 얘네들이 y축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얘를 y축 대칭하면 코사인 베타는 뭐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랑 똑같네요. 사인 베타라는 거는 사인 알파 똑같죠? 지금 얘가 위치가 똑같은 거니까. y좌표가. 그럼 얘가 사인 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몇 도니? 얘가 알파일 텐데. 180도네요. 두 개의 합이 180도면 함수는 바뀌지 않고요. 부호는 바뀔 수 있어요. 합이 180도 관계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리를 하면 합이 180도면 함수는 안 바뀌어요. 함수는 안 바뀌고요. 사인 알파에다가 몇 도 더하면 180도예요? 베타 더하면 180도죠. 함수는 안 바뀌어요. 얘는 베타 더하면 180도죠. 근데 얘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부호가 함수를 왜 바꿨지? 코사인 베타. 함수는 안 바뀌고 부호는 바뀌는 거죠. 얘는 x좌표이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라는 거는 지금 예분의 a잖아요. 예분의 a라는 건 예분의 a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합이 180도 관계일 때는 함수는 안 바뀌어요. 함수는 안 바뀐. 부호가 바뀐다. 누구 빼고 다 바뀌니?
사인 안 바뀌어요. 사인 빼고. 그 이유는 y축 대칭 관계니까. 사인은 y좌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울기랑 기울기 부호 바뀌는 거죠. 그리고 x좌표 부호 바뀌는 거죠. 그래서 180도 공식은 함수는 안 바뀌고 부호는 바뀌는데 사인은 안 바뀌어요.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180도 공식은 y축 대칭이고 함수는 안 바뀌고 부호만 바뀌어요. 이걸 또 어디다 써먹냐 이거예요. 어떤 문제에 써먹냐면 뭐 이런 문제 우리가 코사인 20도랑 코사인 160도 얘를 구해보래요. 그리고 코사인 120도에 대한 우리 특수각 모르죠? 160도도 모르죠? 그럼 여기에다 몇 도 더하면 180도예요? 20도. 그럼 얘를 내가 함수는 안 바뀌고 뭐는 바뀌어요? 둘이 더하면 0. 뭐 이런 문제에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90도 공식은 제곱의 합에 응용이 되고요. 제곱의 합. 얘는 그냥 1차 합, 일반 합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얘는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이 네 가지 이용하면 모든 각을 다 변환할 수 있거든. 저걸 일단 자유롭게 쓰고요. 근데 이거를 다 통합하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얘. 이거 다 몰라도 얘 하나로 다 할 수 있는데 얘를 알아야지만 좀 더 빨리 돼요. 통합 공식. 적을 수 있겠죠 이거. 있을 테고. 각변환하는 통합 공식이에요. 각변환하는 통합 공식.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여기 이제 괄호 안에 꼴 자체를 이렇게 바꿔요. 2분의 파이 곱하기 n 뿔마 알파 이렇게 써 있을 때 이렇게 바꿨을 때 이제 공식이거든요. 얘는 첫 번째 만약에 이 n이 짝수면 안 바뀐다. 함수가 그대로고요. n이 홀수면 바뀌어요. 바꾼다.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로 바꾼다. 두 번째. 일단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지금 잠깐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할 거예요. 뿔마 세타는 세타로 뿔마 세타는 앞에 이제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이 뿔마 세타는 세타로 기입. 뿔마 세타는 그냥 세타로 기입. 세 번째는 우리 세타를 예각 취급하고요. 예각 취급하고 원함수라는 거는 이거 바뀌기 전의 함수, 이거 바뀌기 전에 그 전의 함수 있잖아요. 그걸 원함수라고 하는데 원함수 보고 부호 판정. 이렇게 통합 공식이 있는데 이를 어디다 써먹냐면 이런 거예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얘를 간단하게 해보래요. 간단하게. 그럼 우리가 저거 네 가지 공식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 여기에다가 몇 도 더하면 2분의 파이니? 얘에다 몇 더하면 90도예요? 몇 더하면 90도야? 2세타 더하면 90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합이 90도면 함수가 바뀌니 안 바뀌니? 합이 90도면 함수는 바뀐다 그랬죠. 합이 180도면 함수는 안 바뀌고 부호만 바뀐다. 사인 빼고. 합이 90도면 함수가 바뀐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다가 코사인 4파이 플러스 세타, 얘를 각을 간단하게 해보래요. 그럼 우리가 주기공식 이용해서 내가 2파이 두 번 빼도 되니? 2파이 두 번 빼면 내가 얘를 코사인 세타로 고쳐도 상관이 없죠. 근데 얘를 이제는 이렇게 이제 미지수가 있을 때 각변환 공식을 이용하라는 거는 첫 번째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니?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죠. 그러면 함수는 바뀐다. 첫 번째. 첫 번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뿔마 세타 무시하고 얘를 그대로 기입. 얘 결정한 게 두 번째 한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앞에 부호. 부호는 얘를 예각 취급하라 그랬죠. 예각 취급하고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2분의 파이면 90도 갔다가 마이너스 2분의 세타 빠지는 거죠. 마이너스 2세타는 예각 취급해서 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동경이? 1사분면에 있네요. 1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3단계를 거쳐서 각변환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이 4파이라는 거는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니 홀수니? 짝수죠. 그럼 함수는 안 바뀐다. 뿔마 세타 무시하고 그대로 세타로 기입. 그리고 부호 판정. 얘는 4분의 파이라는 거는 두 바퀴죠. 두 바퀴 간 다음에 얘를 세타로 예각 취급한 다음에 여기 오면 몇 사분면? 1사분면. 1사분면은 다 플러스. 원함수 얘를 보고서 부호 판정하면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니? 통합 공식을 써놓을 거예요. 그리고 저 특수가계 확장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특수각이 몇 도가 특수각이에요? 30도, 45도, 60도가 특수각이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다 알죠?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얘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얘가 루트 3분의 1, 1,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지금 얘가 제일 크죠. 점점 이제는 얘는 점점 커지는 거고 얘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값이. 얘는 점점 커지는 거고. 특수하게 확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위원에서 항상 모든 거 다 단위원에서 설명을 하는데 반지름 일자리는 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 0도, 30도 이렇게 30도, 60도, 90도를 3등분 하는 거죠. 3등분. 30도씩 가면 여기가 90도, 120도, 여기는 150도, 180도, 여기는 210도, 여기는 240도, 270도, 300도, 330도 이렇게 되겠죠. 얘가 45도. 여기 몇 도일까요? 가운데. 100, 45도 하면 135도죠. 45도 더하면 225도. 여기는 315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값을 구하라고 할 때 사인 330도를 구하래요. 그럼 단위원에서 330도를 찍어요. 이렇게 330도 여기 있잖아요. 330도에 무슨 좌표니 얘가? Y좌표. 그럼 여기가 몇이겠어요?
우리가 아는 특수각은 이거밖에 없어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세 가지 중 하나죠.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인데 여기에 찍히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에 찍히면 마이너스 2 루트 2, 여기에 찍히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겠죠. 어차피 특수각 아는 거 이거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찍히면 2분의 1이고요. 그러니까 축 여기에 얘랑 가까이 찍히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요. 만약에 코사인 120도를 구하래요. 그럼 120도 찍는 거죠. 90도 가서 120도 찍은 다음에 무슨 좌표? X좌표. 몇? 마이너스 2분의 1. 해봐요. 가운데 찍히면 2분의 1, 여기 찍히면 2분의 루트 2, 여기 찍히면 2분의 루트 3. 근데 부호만 생각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이게 나중에 이제 되면 뭐 이거 머릿속에서 그냥 암산하거든. 사인 720, 780도. 780도라는 거는 두 바퀴 돈 다음에 몇 도 더 간 거니? 60도 더 간 거죠. 그럼 두 바퀴 돌린 다음에 60도 더 가면 여기죠. 여기에 무슨 좌표? Y좌표. 몇이겠니? 2분의 루트 3. 좀만 더 연습하고 그만할게요. 만약에 탄젠트 150도를 구하래요. 그럼 150도가 90도 간다면 60도 더 가는 거잖아. 여기에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지. 이 기울기가 몇일까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해봐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맞죠?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얘는 1, 얘는 루트 3. 만약 탄젠트 240도를 구하려고 그래요. 탄젠트 240도. 그럼 180도 간 다음에 60도 더 가는 거잖아. 그거의 기울기. 루트 3, 양수 루트 3.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물어볼 수 있는 게 특수각밖에 못 물어봐요. 삼각비에서 만약에 특수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뒤에 삼각함수 표 있어요. 맨 뒤에 보면 정석의 맨 뒷장 볼래요? 거기에 삼각함수 표 있니? 로그표 있고 삼각함수 표도 있나요? 맨 뒤에? 거기 있죠.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특수각 말고는 우리가 표 안 주면 못 구해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저 특수각 이거밖에 없다는 거.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마지막 한 번만 하고 이제 끝내. 코사인 315도는 270도에서 몇 도 더 간 거예요? 45도 더 갔죠. 그때 무슨 좌표? X좌표. 그럼 몇? 2분의 루트 2겠죠. 2분의 루트 2. 330도의 X좌표는 2분의 루트 3. 315도의 X좌표는 2분의 루트 2. 300도의 X좌표는 2분의 1.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얘밖에 없어요. 얘 3개 중 하나예요. 3개 중 하나. 근데 위치가 딱 확실하잖아. 크기가 확실하잖아요. 이게 가까운 데 찍히면 2분의 루트 3. 가운데 찍히면 2분의 1. 그럼 얘는 조금 얘는 이제는 그거의 가운데니까 2분의 루트 2. 이게 특수각의 확장이에요. 특수각의 확장. 우리가 이제는 얘네들만 알았는데 나머지 특수각들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는 머릿속에다 이제 그냥 머릿속에 이제 원 그려가지고 하거든. 코사인 270도는 270도일 때 무슨 좌표? 코사인 270도가 270도일 때 무슨 좌표예요? X좌표. 그게 몇이에요? 0. 270도일 때 X좌표. 0이죠. 할 수 있겠니? 이건 좀 연습해봐야 돼. 처음에는 애들이 막 버퍼링 걸리는데 조금 연습해야 돼요. 얘는 연습이 되면 속도가 붙을 거예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게. 다른 애들은 이거 하라고 했죠? 뭐 하는지 알아요? 이거 안 알려주면? 학교에서 배운 애들이 정석대로 90도 곱하기 60도 이렇게 바꿔요.
그런 다음 얘가 지금 90도 곱하기 1인 거니까 바뀌어야 돼. 얘가 바뀌죠, 함수가. 역수로. 바꾸고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기입. 부호 판정해야 되지. 90도 곱하기 60도면 2, 4분면이죠.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마이너스. 그럼 탄젠트 60도가 몇이에요?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주 3분의 1. 이게 정석인데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단위형 그려놓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해설에는 그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 얘를 뭐 이런 식으로 각변환해가지고 푸는게끔. 특수하게 확장. 그래서 총 6가지 적어놓으세요 한번.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문제는 이제 3문제밖에 없으니까 총 다 6가지 외우고 6가지. 첫 번째 문제. 사인 세타와 같은 것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각변환 공식으로도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90도 공식으로도 풀어보고요. 여기다 몇 도 더하면 90도인가요? 1번.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에서 몇 도 더하면 90도예요? 마이너스 세타 더하면 90도죠. 합이 90도면 함수가 바뀐다. 음각 공식 이용해서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뱉니 먹니? 먹는 거죠. 간단하게 고칠 수 있겠네요. 쟤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통합 공식에서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니 홀수니? 홀수네요. 홀수는 함수가 바뀐다. 뿔마 세타 무시하고 세타로 부호 판정하면 얘는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니? 2분의 8. 90도에서 세타만큼 예각만큼 가면 2, 4분면. 2, 4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몇 도 더하면 90도인가요? 네, 사인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는 음각 공식 이용하면 마이너스를 뱉죠. 코사인 빼고는 다 뱉는 거죠. 코사인은 마이너스 먹고요. 드립 치려다가 어떤 선생님 뭔 드림인지 알겠죠? 그럼 얘 마이너스 하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지금 얘 각변환 공식 쓰면 여기 곱하기 1인 거니까 홀수죠. 함수는 바뀌고 뿔마 세타 그대로 기입. 얘 몇 사분면인가요? 1, 4분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각변환 공식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하면 좋겠니? 얘는? 얘를 내가 마이너스 음각 공식 이용해서 얘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뺄 수도 있나요? 음각 공식 이용해서? 합이 180도 공식 쓰면 되겠죠? 몇 도 더하면 180도야? 세타. 그럼 함수는 안 바뀌죠. 부호는 바뀔 수 있는데 사인은 안 바뀌죠. 사인만 안 바뀌는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마이너스 그대로 쳐주는 거. 이번엔 각변환 공식 이용할 거야. 각변환 공식. 얘는 지금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죠.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니까 함수는 그대로 뿔마 세타 마이너스 뿔마 무시하고 세타로 기입.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니? 파이만 간 다음에 세타 빠지는 거니까 1, 4분면. 2, 4분면. 2, 4분면 사인은 플러스.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이렇게 붙여주는 거고. 다시 4번은 얘도 마이너스를 이렇게 마이너스 안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를 먹는 거니까 얘는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는 지금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죠. 그럼 함수는 바뀌고 뿔마 세타 무시하고 세타로 기입. 부호 판정하면
2분의 3 파이는 2분의 파이를 3번 가는 거고요. 거기다 세타만 가면 몇 사분면? 4, 4분면 얼싸 탄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이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각변환 공식 이용하면 여기에다가 주기만큼 더하거나 빼도 상관없죠. 주기 공식. 그럼 내가 여기다 2파이 빼도 상관없죠. 2파이 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러니까 음각공식 이용하면 얘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몇 더하면 90도인가요? 세타 더하면 90도죠. 합이 90도면 함수는 바뀐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이거를 이제 통합공식을 하는 거는 이게 이제는 여러 번 거쳐야 되잖아요. 귀찮을 때가 있어요. 여러 번 돌아와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딱 보고 이제는 딱 통합공식 쓰기 편하면 통합공식으로 가는 거고요. 아니면 그 네 가지 공식, 주기 공식, 음각 공식, 90도 공식, 180도 공식 그게 더 빨리 보이면 그걸 쓰는 거고. 그걸 그냥 5개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돼요. 자기가 그냥 편한 걸로. 얘도 그냥 통합공식 쓰는 게 낫겠죠.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니까 얘는 함수는 바뀌고 세타 쓰고 4분면이 어디에 있나요? 두 바퀴 돈 다음에 2분의 파이 간 다음에 세타 가는 거죠. 그럼 얘가 몇 사분면? 2, 4분면. 2, 4분면은 사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코사인인 거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바뀌기 전 함수를 보고서 부호 판정을 하는 거예요. 바뀐 함수를 보고 부호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을 간단하게 하시오. 그럼 얘 보면 얘는 통합공식 쓰는 게 좋겠니? 뭐 다른 거 쓰는 게 좋겠니? 통합공식 쓰는 게 좋겠죠. 그냥. 그러니까 이쁘게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죠. 그럼 함수는 안 바뀌고 뿔마 a 그대로 기입. 그 다음 여기에는 얘를 예각 취급하고 몇 사분면에 있는 거예요? 파이 a 얼싸 탄젠트죠. 탄젠트는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니까 함수는 바뀌고 a 그대로 기입. 부호는 플러스죠. 2, 4분면 사인 플러스니까. 다시 탄젠트 뿔마 무시하고 a 그대로 기입. 몇 사분면? 1, 4분면 플러스 1, 4분면이 아니라 파이 마이너스 2, 4분면 2, 4분면인 거니까 마이너스. 얘는 함수는 안 바뀌고 a 그대로 기입. 부호는 마이너스. 얘네들 둘이 플러스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탄젠트는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요? 코분의 싸. 그럼 다 지금 각도 다 a인 거니까 코분의 싸 곱하기 코 더하기 얘는 지금 코분의 싸분의 코죠. 이렇게 약분하면 지금 얘가 지금 1이고 사인 더하기 계산하면 얘가 싸코분의 사인분의 코제곱이죠. 그럼 얘는 이제 사인으로 통분하면 얘는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인가요?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특수각의 확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특수각의 확장. 머릿속에다 단위원을 그리고요. 아니면 옆에다 뭐 단위원 하나 그려놓고서 하는 거죠. 얘를 이제는 대분수, 가분수 바꾸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나요? 6분의 5. 6, 4, 24니까 4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두 바퀴 돈 다음에 6분의 파이가 몇 도예요? 30도. 30도일 때 무슨 좌표? 예, 30도, 60도죠. 30도일 때 무슨 좌표? Y좌표. 몇? 가운데잖아. 2분의 1. 우리가 아는 거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세 개예요. 여기에 찍히면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세 개 중 하나. 가운데 찍히면 2분의 1. 그럼 얘 2분의 1. 얘는
5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죠. 그러니까 얘가 두 바퀴 돈 다음에 파이만 간 다음에 몇 도 간 거예요? 얘를 이렇게 좀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얘가 이제 3, 6, 18인 거니까 6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럼 얘가 이제는 얘가 2파이가 360도니까 몇 바퀴 돈 거예요? 3바퀴 돈 다음에 거꾸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간 거지. 거꾸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60도죠, 60도. 그럼 여기죠, 여기. 여기 무슨 좌표? x. 몇일까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루트 2? 여기 있으면 2분의 루트 3. 어차피 특수관계가 대략적인 위치만 보는 거니까 얘가 지금 2분의 1. 얘는 4, 3, 12죠. 12. 그럼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럼 한 바퀴 돈 다음에 파이 간 다음에 4분의 파이 45도 빠지는 거죠. 맞니? 그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라면 답은 0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답제는 저희 각변환하지 않았나요? 답제 안 봐서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풀면 가장 빨라요. 이렇게 푸는 게 특수각의 확장. 특수각의 확장. 그다음에 사인 50도가 A일 때 사인 40도의 값을 구하시오. 얘네들의 합이 몇 도인가요? 90도. 합이 90도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 얘네들 연결하고 싶어요. 뭐 해주면 될까요? 얘 쓰면 되겠죠. 코사인 제곱 40도는 1이다.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얘인 거니까 사인 제곱 40도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40도. 그래서 루트 이렇게 씌우면 되겠죠. 40도일 때 y좌표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40도일 때 양수겠죠. 그래서 플러스라고 쓴 거예요. 만약 얘가 각도가 음수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뿔마 원래 뿔마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얘 아는 거니까 얘 루트 1 마이너스 a제곱 얘가 답이 되는 거죠. 다시 합이 몇 도이면? 20도이면 얘는 함수를 바꿀 수 있다. 합이 몇 도? 180도면 얘는 뭐라고 바꿀 수 있죠? 함수는 바뀌지 않지만 부호는 바뀐다. 사인만 바뀌고 다 바뀌는 거죠. 사인 빼고. 얘네들이 그래서 더하면 0이네요. 얘네들이 더하면 0이네요. 0. 얘들은 곱하기로 연결돼 있죠. 곱하기. 그러면 얘 여기에다가 몇 도 더하면 90도인가요? 마이너스 10도 더하면 90도죠. 그러면 합이 90도가 되면 역수로 바뀐다 그랬죠? 탄젠트는. 이렇게. 여기다 몇 도 더하면 180도니? 마이너스 10도? 그럼 얘는 함수는 안 바뀌고 바뀌는 거죠. 부호는. 합이 180도면 탄젠트는 함수 안 바뀌고 부호만 바뀌는 거죠. 탄젠트.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몇이에요? 얘 앞에 마이너스 앞으로 뺄 수 있니? 그럼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얘 마이너스 앞으로 뺄 수 있나요? 음각공식 이용해서. 얘들을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답은 0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각을 통일시키라는 거예요. 각을 통일했죠 지금. 여기도 뭐 한 거예요? 두 개? 각을 통일했죠. 90도 공식, 180도 공식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몇 더하면 얘도 각을 통일시켜야겠죠. 각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얘를 내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70도를 음각공식 이용해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70도라고 고쳐도 되나요? 상관없죠. 그럼 여기다 몇 더하면 90도니? 세타 더하기 20도. 합이 90도면 함수가 바뀐다. 그걸 제곱한 거죠. 그러면 코제곱 더하기 사제곱은 1. 답은 1이에요. 여기다 몇 더하면 90도인가요? 얘가 몇 도예요? 30도죠. 그럼 몇 도 더해야 돼요? 근데 얘도 탄젠트도 각을 맞추기 위해서 세타 더하기 60도고요. 얘가 이제는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30도죠. 우리가 음각공식 이용해가지고 얘를 앞에 걸 바꾸고 뒤로 걸 바꾸고 얘를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30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앞으로 뺄 수 있나요? 그럼 여기다 몇 도 더하면 90도예요? 네. 근데 합이 90도면 탄젠트는 역수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들이 이렇게 약분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단위원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좀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의 차가 몇 도예요? 90도죠. 얘들 차가 몇 도예요? 90도죠. 두 개 차이가 90도, 두 동경의 차이가 90도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 동경의 차이가 90도. 동경의 차이가 90도. 동경의 차가 90도.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하나가 지금 여기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두 개 차가 90도라는 거잖아요. 두 개 차가 90도. 그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수열바 이렇게 내리면 두 삼각형은 지금 R 여기 길이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럼 알파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죠. 무슨 합동이에요? R, H, A 합동인 거죠. 두 삼각형은. 맞나요? 그럼 여기가 이제는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고요. 여기 좌표가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인 건데 지금 두 개 차가 90도라고 했죠. 코사인 제곱 베타를 구한다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두 개 차가 90도일 때 지금 얘가 반지름짜리 1인 원이에요. 반지름 1인 원. 반지름 1인 원. 다른 색깔 없나? 코사인 제곱 알파라는 거는 이거를 제곱하겠다는 거죠. 이거 제곱. 지금 코사인 베타라는 거는 얘를 제곱하겠다는 거죠. 얘네들이 합동이라며. 그럼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제곱과 똑같죠. 네. 스토리. 얘가 알파면 얘가 알파가 아니라 잘못했구나. 알파 더하기 여기가 동그라미가 90도니까 알파 동그라미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겠죠. 동그라미랑 얘랑 더해지 9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알파죠. 여기가 알파죠. 여기가 알파. 그럼 얘가 합동인 거죠. R, H, A 합동 두 개가. 그럼 코사인 베타라는 거는 여기에 제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코사인 베타 이만큼이 코사인 베타인 거니까.
그럼 이만큼은 얘랑 똑같죠. 그럼 결국은 얘를 제곱한다는 거는 얘를 제곱한 거랑 똑같은 거네. 그러면 코사인 알파 제곱, 코사인 베타 제곱의 합은 1.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두 개의 합이, 두 개가 90도 관계잖아. 그러면 얘랑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의 곱은 뭐가 돼야 돼요? 90도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원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차가 90도 관계일 때는 항상 제곱의 합이 90도예요. 아까 계속 이게 90도 공식, 180도 공식 이렇게 변환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단위원을 생각을 해보면 삼각함수 항상 원이랑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공식도 다 이 원에서 다 증명한 거죠. 원을 이용해서. 그래서 항상 계속 단위원이랑 계속 그려보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럼 바로 눈에 보여요. 계속 자꾸 공식에 의존하면 이게 막 심한 문제에서 이게 말리거든. 너네가 공식 쓰는 거 다 알아요. 그럼 공식 약간 적용 안 되게끔 살짝 이렇게 꼬아놔 버리면 그럼 이제 단위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런 형태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단위원 그리고 생각해보고 단위원 그리고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습을 꾸준히 해보면 상함수가 뭐 어려운 단원이 아닌 거니까 뭐 이거 몰라도 충분히 아까 90도 공식, 180도 공식에서 각을 통일시킬 수 있겠죠. 그거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상함수.